안녕하세요. 선윤호 법인 서울지사의 박예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가 맞춤 실무 교육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는 창업 단계에 관련해서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어떤 분을 근로기준법 안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강의에선 알아봤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따라서 꼭 작성을 하셔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오늘까지는 아마 창업 단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선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봤고요. 그 다음은 오늘은 이렇게 4대 보험을 가입해서 인건비 제도를 활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물어오시니까 오늘 강의 많이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사회보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4대 보험, 4대 보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 산재, 연금 또 건강보험 총 4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보험이라는 것은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 있죠. 뭐 질병을 겪는다거나 상해, 실업, 노령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왔을 때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비해 놓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오늘 거기에 대한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 생계 또는 의료 보장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가 좀 어떠한 위험에 닥쳤을 때 최소한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요. 최저 생계 또는 의료 보장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험 들어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그 반면에 보험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거는 본인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뒤에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사회보험이라는 것 자체는요. 의무입니다. 내가 들고 말고 내가 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의 문제가 아니라요. 누구든지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요. 무조건 드셔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나의 뭐 최저 생계라던가 의료 보장을 위한 것이 되게 의료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건 무조건 강제보험이고요. 민간보험은 임의보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제 재정을 모아놓긴 하지만요. 대부분 국가나 사회가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불려서요. 우리의 복지에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뭐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가 돈을 다 내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부양을 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공동부담의 원칙이 되게 되겠습니다. 내가 돈을 내지만 내 소득에 비례해서 돈을 냈지만 그 모두 다 뭐 내가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돈을 내에 따라서 저보다 돈을 좀 적게 내시는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공동부담의 원칙이 있지만요.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내가 보험료를 측정해서 내는 만큼 그만큼 뭐 들어가게 되는 뭐 보상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요. 본인 부담 위주로요.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능력 비례 부담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고용, 산재, 건강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실질적으로 벌고 있는 월급에 따라서 돈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능력 비례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은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만 원의 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 150만 원 전부 다 보험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정률제가 되고요. 이거는 거의 뭐 매년 올라가기는 하지만요. 뭐 변경이 될 때마다 4대 보험률은 고시가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집단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보험은 개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보험 중에서 첫 번째로 고용보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적극적인 보장과 소극적인 보장 두 가지로 나눠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 실업보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사회보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깥의 사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일을 찾는 동안 그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직급여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실업급여 있죠?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는 소극적인 보장을 하기도 하고요. 사전적 적극적인 보장으로는요. 고용안정사업하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낼 때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제휴되어 있는 학원에 가면요, 최대 80%까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요, 나의 능력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영어나 중국어 학원 같은 것도 다니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능력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즉 컴퓨터 학원도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 자체는 그냥 돈만 내고 내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업급여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혜택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극적인 보장과 적극적인 보장이 합쳐져서 고용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1인 이상, 한 명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사업장은 가입을 하셔야 되게 됩니다. 가입 대상은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고 싶다, 들기 싫다라고 해서 안 드는 보험이 아니라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로자분들이 이거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데 가입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데요. 안 됩니다.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 됩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함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입이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65세 이후로 새롭게 고용되신 분들, 그다음에 월 소중 근로 시간 60시간 미만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외에 공무원이나 별장 우체국 직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입이 제외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매해 그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료율이 계속 달라지게 되고요. 소득세법상의 총 급여액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신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 10만 원 비과세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190만 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요율에 따라 가지고 고용보험을 지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은 많은 좀 근로자분들보다는요, 사업주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입장이에요. 예, 우리가 4대 보험, 즉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해서 고용, 산재, 건강연금 총 4가지의 보험이 있는데요. 그중에 예, 두 번째인 산재보험은요, 예, 근로자는 내지 않습니다. 예, 사업주만 내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굉장히 사업주분들이 눈을 예, 땡그랗게 두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예, 어때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가 일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예, 사실 좀 일을 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 보상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것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모두 가입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예,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예, 가입자의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을 하다가 좀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외적인 균형이 없죠.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뭐 누구는 보상을 하고 누구는 보상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가입자의 대상은 모두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죠. 그러면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요율이 나오지만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의 종류별로 예, 매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무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밖에 나가셔가지고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높으시죠. 예,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사업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좀 따져가지고요, 예,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을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소득세법상의 총 급여액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두 번째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예, 이것 또한 1인 이상 예, 사업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취지는 네, 있죠. 우리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뭐 개인 선택에 따라서 병원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다르게 민간보험이 아니라 예, 우리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강보험이기 때문에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또 가입 제외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월 60시간 미만 아까 말씀드렸던 초단시간 근로자 경우, 또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다음 비상근 근로자라던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보험이 제외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건요, 현재 6.12%가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 안에는요, 우리가 건강보험만 내는 게 아니라요, 이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총 보험료를 낸다라고 했을 때 건강보험이 요가 측정이 되잖아요. 이 건강보험료의 6.55%를 지급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이거는 상한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뭐 고용보험이라던가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받고 있는 급여액에 이제 비례해서 내는 거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과 하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비례를 이제 나와 있는 걸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 건강보험은 네, 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분들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가입자 같으신 분들한테는 자기가 받고 있는 예, 월급에 비례해서 냅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월급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좀 균등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요, 상한과 하한을 나눠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금보험, 예, 이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많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때요? 요즘 이제 초고령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늙어서 예, 거의 뭐 정년 60세인데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은 예, 4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모든 근로자 사용자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가입 제외 대상이 또 따로 있는데요. 초단 시간 근로자는 연금보험도 제외가 되고요.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그다음에 무보수이자, 뭐 다른 곳에서 가입하신 분들, 또 국민 그초 생활수급자 같으신 분들은요, 그 연금보험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요, 이건 거의 픽스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세법상 총 급여액의 얼마 9%로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434만 원부터 28만 원까지 하한과 하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요율이 6.5%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금 같은 경우는 보세요. 9%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금을 내시는 걸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지원 제도를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라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총 이야기하고 있는 4대 보험 중에서요,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것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럼 얼마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테지만요. 아까 보셨다시피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받는 급여액의 9%를 내는 겁니다. 거의 10% 가까운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지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많이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받으려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월 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요, 그 보험료 60%, 또 기존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40%로 요율이 조정됐습니다. 원래는 2015년까지는요 50%로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사회보험을 하시는데 부담을 느끼셔서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근로자를 좀 많이 끌어들이자는 의미에서요, 신규 가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60%, 기존 가입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는 40%를 적용되는 비율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거는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월 보수 130만 원을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의 연간 지원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래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지원을 받는 거고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원래 내야 되는 돈이 거의 70만 원 가까이가 되는데 30만 원 넘는 거의 절반 이상의 돈을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이제 이걸로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지원금 많이 받으셔서 그 사회보험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다음에는요, 여러분들한테 고용 인력에 관련된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또 최저임금이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 이상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고, 그러기에는 돈이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 나라에서 좀 인력을 쓸 때 돈을 좀 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래서요, 좀 많은 사실 그 인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 정도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두 가지 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인데요.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면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요 지금 5명이 안 되는데요, 그럼 그거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5인 미만에서도요 예외적인 경우 지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업종, 지식기반 서비스, 문화 콘텐츠 분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 관련 업종 같은 경우 대부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분들은 5인 미만이 된다 하시더라도요. 이 인턴제 해가지고요. 인력 지원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채용을 하셔야 하냐면요.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으신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분들을 가셔야 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군필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만 39세까지 인턴 지원금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냐?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사람에 관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인턴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를 한도로 인턴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턴제에 제외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안에 있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마지막 학기 졸업자라 하더라도요. 졸업 후에 졸업을 이제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피보험 경력,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인턴 이제 가입하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채용 예정 기업에 예전에 선정 실습을 하셨던 분들이나 사업자 친족 관계,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이 안 된다라는 점 알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요. 인턴을 채용하셨을 때는 월 60만 원, 3개월간 최대 18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요. 인턴을 채용을 한 다음에 괜찮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계속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에는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셨을 때는요. 6개월간 32만 5천 원을 지급을 하게 돼서요. 총 19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턴제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인턴제 이제 있는데 어떤 걸로 해야 되냐? 뭐 초록색 창에 쳐봤더니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온다더라 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는 곳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현재 뭐 중소기업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인노무사회라던가 이런 곳에서 많은 곳에서 인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용촉진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직급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취업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직업 훈련을 시켜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셨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 고용촉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제외 요건은요. 근로계약 기간에 정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인턴제 같은 경우에도요. 무조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법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는데 최저임금 법을 지키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딴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단시 사업자 동의를 하거나 왜냐면 이제 여기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회사를 바꿨어요. 이름만 바꾸고 사업자는 똑같아요. 이런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촌 이내 혈족 인청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거는요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총통 상임금 120만 원 미만 되는 경우에는 현재 뭐 최저임금을 따져봤을 때는 120만 원 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3개월간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즉 총 4대 보험 우리는 이제 사대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식 명칭인 사회보험에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이제 근로자를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지금 말씀드린 인턴제라던가 아니면 고용촉진지원금 내가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신 다음에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뭐 어떠한 지원금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